5주간의 여자농구 소식을 알아보는 BTS, 이번에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WKBL에서 우리나라의 국보 센터인 박지수 선수가 이제 악플 때문에 힘들다고 이제 개인 SNS에 어려움을 좀 호소를 했는데요. 이 박지수 선수가 이 글을 올리기까지의 그 최근 경기를 좀 취재를 했던 좀 왕석영 기자한테 좀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 이제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그 SNS에 글을 올린 날이 마산에서 경기가 있었어요. BNK랑. 네. 마산에서 BNK랑 경기가 있었는데 그날 경기가 굉장히 좀 격했어요. 그날 이제 마산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마산에 기사석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1층에 간이 테이블을 놓고 정말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경기를 본 대학리그처럼. 네, 대학리그보다는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경기장이 좀 더 좁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날 정말 좀 유난히 경기가 되게 거칠었어요. 진짜 정말 양 팀 다 좀 거칠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지수 선수도 많은 견제를 당연히 당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평소보다 좀 더 격한 모습이 조금 나왔어요. 박지수 선수도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실에 들어왔거든요. 박지수 선수가 수원 선수로 들어왔어요. 그날 되게 잘해가지고 또 블록슛을 6개를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네.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날은 제 느낌으로는 괜찮았어요. 평소처럼. 예. 다른 허예은 선수랑 같이 들어왔었는데 허예은 선수 너무 귀엽다. 우연히 너무 귀엽고 자기가 뭐 작은 선수들을 좋아한다 원래 이러면서 블록슛 6개는 뭐 상대가 뭐 이렇게 한 것 같다면서 평소처럼 인터뷰를 하고 웃기도 했었어요. 그날까지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또 나왔죠. 근데 오늘따라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 표정이 조금 굳어지면서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그것처럼 그런 표정 얘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좀 힘든 날이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인터뷰는 제 생각에는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안 지나서 그렇게 올라왔던 거죠. 네. 좀 상당히 본인이 많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힘듦이나 이런 고충들이 편집장님은 박지수 선수 이 데뷔 때부터 계속 쭉 지켜보아 오셨는데 상당히 뭐 몸싸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뭐 포지션이고 위치이고 그쵸? 그리고 박지수 선수를 막아야만 승부에서 뭐 어떤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나오는데 상대팀 견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일단 원소영 기자가 말했던 그 경기 사실은 뭐 상대 그 BNK하고 KB 게임이었는데 BNK가 거칠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거칠게 수비를 했고 그리고 KB도 뭐 사실 그렇다고 소프트하게 수비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이 좀 지나치다 싶을 때 그리고 점수차가 좀 벌어졌어요 게임이. 그럼 이거를 좀 경기를 좀 심판이 좀 조율을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됐어요. 사실 연맹도 그냥 이제 제가 해설위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박지수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났을 만한 게임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연맹에서도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조금 심판의 판정이 좀 더 노련했어야 된다. 선수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자꾸 벌어진 게 심판이 줬어야 되는 부분을 잡아주지 못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박지수 선수가 그런 상황에서 심판한테 거칠게 항의를 한다던가 그래서 플레이에서 거친 플레이를 하면서 그거 보복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비판을 받아야 돼요. 선수는 어디까지나 정해져 있는 룰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박지수 선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콜에 결국 그냥 수긍을 했고 수긍을 하고 이제 콜이 안 불리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표정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화면에 잡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짜증스러워하고 뭐 이렇게 답답해하고 이런 거 갖다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농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몸싸움이 있는 스포츠잖아요. 네. 예. 뭐 이렇게 네트를 쳐놓고 자고로 나오는 스포츠도 아니고 뭐 서로 야구처럼 뭐 던져주는 거 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카메라가 잡히기 전부터 볼이 들어오기 전부터 치열하게 몸싸움이 있고 서로 밀고 심판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옷도 잡아당기고 이런 거친 이제 신경전도 있어요. 이런 종목에서는 당연히
판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선수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럴 때마다 이거는 프로스포츠고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이라도 웃어. 아 이거는 가학적이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누구한테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그냥 아파도 웃어. 뒤에서 뒷차가 내 차를 운전대 받았어요. 인상 쓰고 나가면 싸울 수 있고 예의가 아니니까 웃으면서 얘기해.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지금 약간 도에 지나치게 적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실 코트에서 정말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고 이런 행동들이 좀 도에 지나친 선수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연맹에서도 좀 주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박지수 선수는 솔직히 거기에 그 범죄에 해당되는 선수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원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너무 독보적인 선수예요. 독보적이고 그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그런 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가 많이 클로즈업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가지고 팬들이 이제 그 화면만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좀 지나치게 좀 얘기가 제어해야 될 부분이 아닌 부분을 하면서 좀 힘들게 하는 거죠. 예, 저는 만약에 플레이를 가지고 그리고 경기에서 하는 어떤 거친 매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비판은 존재한다면 당연히 프로 선수들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런 것들 이건 정말 무분별한 비난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지나친 요구 이런 것들이 선수를 심각하게 힘들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이게 그 한 경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박지수 선수가 시즌 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표정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무 표정도 안 짓고 게임을 해봤더니 집에 무슨 일 있냐, 너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대체 내가 농구를 할 때 표정을 어떻게 짓고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웃으면서 하면 될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역 시절에 웃으면서 농구를 했던 선수가 하나 있었죠. 박정훈 본부장 항상 웃으면서. 근데 박정훈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넌 이게 웃겨? 비웃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결국은 싫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방적인 헤이트 스피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등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박지수 선수가 뭐 사실 이게 쉽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열등감 때문에 잘하고 있는 본인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대로 지금처럼 쭉 계속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같은 의견인데 조금 더 세게 말할게요. 그런 걸 지적하는 팬들한테 네. 뭐 소풍 왔습니까? 예? 코트에 소풍 왔어요 지금 선수들이? 네. 뭐 드라마 찍어요? 피크닉에. 뭐 표정 가지고 그래. 저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지금 편의장이 얘기 정말 100% 동감하고 지금 뭐 박지수 선수도 전쟁터에서 누가 없냐고 얘기했는데 그게 딱 맞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적들이 오히려 선수들을 농구에 집중 못하게 만들고 더블캡의 경기로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지적하느라고. 프로 선수들이 코트에서 서로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좀 안 좋은 표정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서로 이제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니까. 그걸 가지고 지적하면은 정말 저는 진짜 그런 팬들은 한국 스포츠를 병들게 만드는 존재들을 생각해요. 네, 진짜 저는 그거 지적할 거면 그냥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네, 진짜 너무 화내요, 솔직히 말해서. 박지수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적으로 봐도 박지수 선수가 데뷔한 뒤로 WKBL 지금까지 전체 FIFA 1위가 박지수 선수예요. 네. 그쵸. 국내 선수 중에. 그럴 수밖에 없죠. 외국 선수 중에는 손튼이고요. 네. 그래서 마산 경기가 있고 나서 그 박지수 선수가 그 글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KB 청주에서 열렸어요. 또 경기 끝나고 그날도 박지수 선수가 잘해가지고 인터뷰실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박지수 선수가 그날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손튼 선수랑 같이 들어왔는데 손튼 선수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손튼 선수는 일단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논란을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 안 친한 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엄청
또 그 아끼는데 얘기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표정이나 이런 피파울 1위니까 손흥민 선수도 외국 선수 중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는 것처럼 당연한 거라고 선수는 우리는 거기서 투쟁심을 보여야 되는 게 그게 선수라고. 네. 오히려 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순간 박지수 선수가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정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진짜로 안 좋았고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훈 선수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 워낙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었으니까 그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올리셨는데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좀 담담히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되게 처음에 조금 흘리다가 많이 마지막에는 울음을 펑펑 터뜨리고 나가는데 되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결국 보면은 제가 이제 기자를 하기 전이랑 저는 기자를 하기 전에도 당연히 스포츠 팬이었고 기자를 하고 나서도 스포츠 팬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그때 스포츠 제가 기자가 되기 전에는 선수들이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이 선수들 왜 이렇게 하는 짓마다 되게 멋있고 그러지? 막 이랬는데 막상 이제 되고 나니까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막상 이제 이 선수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이런 걸 해보니까 이 선수도 결국 23살, 24살, 25살 그 나이 그 나이 때 그냥 그런 감성이나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좀 그런 거랑 울면서도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밖에 저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팬분들이 버스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은 못 뵐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중단이 됐어요. 울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사를 써야 되니까 기사를 쓰고 노트북을 갖고 기자석에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KB 마지막 경기였어요. 휴식기 전에. 박지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악플을 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악플러 때문에 저렇게 울면서 울고 있는데 그 같은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를 위해 뛰러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는 뭐 사실 박지수 선수니까 그나마 또 반대로 박지수 선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 기사화가 되고 논란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지수 선수 급이 좀 이렇게 급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정도 영향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도 사실은 SNS나 이런 공간에서 테러를 많이 당해요. 네. 많이 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귀기를 주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박지수 선수가 여러 선수들이 당하고 있는 거를 대변해줬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박지수 선수가 쓴 글을 보면서 좀 약간 쎄한 느낌을 받았던 게 제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팬들뿐만 아니라 이 관계된 사람들, 농구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대놓고가 아니라 쟤는 경기 중에 표정이 왜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게 돌아서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의심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대표팀 가서 이제 올림픽 예선을 최종 예선 뛰어야 되는 선수한테 굳이 이거를 추궁해서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순서에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굳이 이걸로 논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고요. 다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느 해설위원분이 딱 하신 말씀, 전 딱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나는 지수를 응원해주고 싶지 않다. 왜? 이건 지수가 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농구인인데 현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지수가 이걸 고쳐서 더 잘해들길 바라는 게 아니다. 그냥 싫은 거다. 그런 사람은 무시해야 된다. 내가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서 농구를 더 잘해서 당신이 뭐라고 하던 당신과 나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그냥 코트에서 보여주면 된다. 지금처럼 그냥 해라. 아니면은 네가 지는 거다. 네가 이기는 건 이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그게 정답인 것 같고 아까 제가 어떤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관계된 사람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면 그건 정말 열등감이에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에 박지수 선수가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박지수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악플에 받으면서 몇 명의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악플인가 싶기도 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내가 농구 못한 거 사실이었으니까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계속 욕을 먹다 보니까 내가 못해서 욕먹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이 선수가 운동 스포츠 선수로서 정말 선수로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했을 때, 혹은 좀 경기에서 좀 부족했을 때 정상적인 비판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분별한 비난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KBL이 외국인 선수 외국 선수 그리고 귀화 선수에 대한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처럼 WKBL도 사실 여자 선수들은 오히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상당히 노출이 돼 있거든요. 뭐 댓글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알 거예요. 근데 그런 댓글들을 굳이 선수한테 직접 SNS에 와서 DM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장치를 WKBL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지수 선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자농구 국가대표 팀에 관한 소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자농구 올림픽 최종 예선 개최지가 원래는 중국 포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여파 때문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장소만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또 대표 선수들이 각기 다른 부상을 당하면서 선수 구성에도 좀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요. 좀 간략한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네. 일단 사실은 시차 문제가 생겼잖아요. 중국에서 하면 시차 문제가 뭐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포산에서 이제 세르비아로, 그러니까 그 이제 총 4개 지역에서 최종 예선이 열리는데, 이제 그 포산을 제한 3개 지역 중에 하나인 베오그라드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중국 입장에서는 뭐 사실 중국은 원인 제공을 한 나라기 때문에 좀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좀 뭐 아쉽다 약간 이렇게 된 거고. 선수들은 억울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중국은 그럴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억울한 거죠. 우리나라는 중국비야? 아니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피디님 이거 번역 좀 해주세요. 자막. 대한민국의 수많은 화교분들 참을 때가 아닙니다. 못 참겠네. 뭐 다세요.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첸 이거 보고 있다면은 조선족은 좀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시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최종 예선 경기 준비 과정에서의 변화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었으면 사실은 그냥 정말 되게 일정 잡기 되게 수월하잖아요. 1시간 시차. 넘어가는 일정 잡기 수월한데 이제 아예 유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영국과 스페인은 좀 수월해질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 중국은 시차 적응까지 고려를 해서 일정을 다 잡아서 넘어가야 되니까. 기사 쓰기도. 그렇죠. 커버라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의 뭐 유럽 축구 시간대 기사를 써야 되니까. 달라진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원래 대표팀이 출국 날짜가 2월 4일이었습니다. 2월 4일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경기를 조금 적응 정도만, 체육관에 대한 적응 정도 이 정도만 하다가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굉장히 앞당겨졌어요. 2월 1일 혹은 2월 2일 정도로. 아직 이게 어제 피바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제까지 또 연휴였고 그랬으니까 어제부터 이제 밤부터 비상을 대책을 해가지고 비행편을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2월 1일 혹은 2월 2일로 땡겨졌으니까 상당히 빨라진 거죠. 그쵸. 출국 날짜가 빨라지기도 했고, 장소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 전력 이제 경기력에도 경기를 여기가 우리나라 경기력보다는 저는 오히려 상대. 왜냐면 우리의 1승 목표는 영국이었으니까. 근데 이 유럽에서 열리게 돼버리면서 영국이 좀 좋아졌어요. 반대로 중국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걱정했던 게 중국에서 중국 이기는 거. 엄청 어렵죠. 그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뭐가 좀 제가 볼 때 뭐가 애매냐면은 그 유럽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목표가 지금 영국을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럼 영국을 잡아야 돼, 중국을 잡아야 돼, 애매해졌단 말이에요. 일단 첫 게임 스페인이 힘들다. 그럼 스페인 끝나고 나서 하루 쉬고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전 끝나고 휴식도 없이 중국이잖아요. 그냥 영국의 승부 걸어보고 안 되면 중국 잡자 이런 생각으로 나갈까봐. 그럼 다 못 잡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영국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영국이랑 하다가 지게 되면은
중국 잡는 거 무리예요. 솔직히 체력적으로나 뭐로나 전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확실한 타겟을 하기에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사실 중국에서 안 열리기 때문에 중국의 홈콜 이거에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베오그라드에도 야오밍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야오밍이 그냥 민콜. 중국 벤치 뒤에서 그냥 고개만 휘저내고 인상 쓰고 있으면은 그거 워낙 세계적으로 이 세계 농구계에서 그만큼 거물이에요 야오밍이.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크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중국 그리고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중국을 이겼다고 우리가 중국보다 강팀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 경기를 정말 선수들이 잘해줘가지고 이긴 거고 객관적인 전력은 중국이 앞서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걸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좀 나아진 거지.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다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타겟을 잡는 게 더 어려워졌고 뭐 협회 입장에서 어려워진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협회 입장에서 일단은 그 포산의 숙소하고 항공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수료 항공권은 예. 저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 관련된 항공권은 다 수수료 없이 취소가 된다고. 일단 예. 뭐 본인도 알아봤으니까 알겠지만 예. 포산까지의 그 항공권 광주 한 55만 원 합니다. 예. 가장 싼 거는 4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세르비아는 제일 싼 게 78만 원입니다. 비용이 올라갔죠. 예. 그렇지 않아도 돈 없다고 하는 협회인데 이게 돈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협회는 이코노미만 끊습니다. 예. 비즈니스는 구단들이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고요. 이코노미가 좋은 거. 나중에 이코노미 일반적. 비즈니스가 좀 업그레이드 비행기 타보신 적 있죠? 비행기 타봤어요. 신발 벗고 타신 건 아니고. 환승까지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환승 이 베오그라드는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한번 심심해가지고 그 저가 항공 사이트를 쳐봤는데 최소 18시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표팀이 일찍 출발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라던가 이렇게 놓고 보면 첫 경기가 스페인에게 차라리 날 수는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잡기에 좀 애매한 팀. 근데 사실은 뭐 또 영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대를 버릴 수 없는 게 사실 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해외 리그를 뛰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WKBL 이 선수들이 이쪽에 외국인 막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다고 또 영국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영국 경기를 보면은 스페인과 10점 차 승부를 하는 팀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전력이 되게 괜찮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고민할 게 상당히 많아졌죠. 대표팀이 사실은 대표팀 스텝과 이런 쪽에서 코칭 스텝 그리고 대표팀 지원 스텝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남자 농구도 스페인 농구 월드컵 당시의 시차 때문에 거의 잡을 수 있는 경기를 그 체력 여파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전 여자 농구가 상당히 지금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이 시차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영향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상자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여자농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가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전 베스트 5의 어떤 출전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큰 지금 상황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휴식 기간도 적고 텀도 적고 시차까지 더해지면 정말 뭐 저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이게 또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신지현 선수하고 윤예빈 선수가 부상 때문에 빠지고 고아라 선수하고 심성영 선수죠. 심성영 선수가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시는 여자농구 팬들은 다 느낄 거예요. 또 부상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작년 아시아컵 때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시간 동안에 여자농구 대표팀에 들어서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부상을 안고 있다가 호전되던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상태가 악화된 경우 그래서 뭐 낙마를 하던 대표팀에 있다 나와가지고 좀 재발을 하던 이랬던 선수가 지금 6개월 동안 11명이에요. 정말 역대급으로 인원이 많거든요. 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대표팀에서 선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농구협회 쪽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럽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상당히 고민이고 아무래도 시즌 중에
이 소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단순히 그 이유라고 보기 힘들 거거든요. 근데 몇 가지 제가 프로구단에서 좀 보고 있는 프로구단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입장하고는 좀 배치되는 의견이에요. 지금 협회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좀 약간 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올림픽을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 향상위원회도 그렇고 전체적인 WKBL도 이런 부분들은 좀 대표팀 감독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적극적인 지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후자의 케이스예요. 어쨌든 간에 대표팀 감독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대회가 이제 곧 열리니까 최대한 대표팀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좀 운영 면에서 있었던 미숙한 것들이라든가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지금 뭐 적지 않게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는 거는 사실 출발을 했는데 초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결국 좀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는 게 좀 아쉽고 예, 이런 면에서 좀 선수들이 좀 딛고 일어서서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